좋아요, 구독!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도태냐 생존이냐 갈림길 기술 보안에 머리카락까지 숨겼다. 네, 이제 CS2024 곧 개막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하나하나 더욱더 짚어볼 텐데요. 우선 CS2024 관련된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기 기술 전시회인 CS2024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죠. 미국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 전시관 꾸미기에 분주되어 있는데요. 참가한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AI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기업과 도태될 기업을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한국을 향한 중국의 팽팽한 신경전 역시 체감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빅블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제품과 전기차의 구분이 사라지는 등 산업 간 경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빅블러 현상이 좀 가속화하는 모습도 해당 행사에서 눈에 띄게 보여진다라는 평가입니다. 퀄컴과 아마존도 AI의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웨스트홀은 완성차, 부품, 기계 업체가 대거 등장한 모습이고요.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하는 장이었지만 퀄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웨스트홀에 부스를 내고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될 온 디바이스 AI 칩 등 관련 솔루션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존은 모빌리티 사업 부문인 아마존 오토모티브가 참석해 클라우드 컴퓨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챗 GPT로 촉발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속의 기술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엿볼 수 있는 첫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행사 중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고요. 현재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9일에서 12일 사이에는 숙소를 예약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사 요약해봅니다. 개막을 앞둔 현장을 가보니 좁은 복도에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말도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면서 아주 분주한 모습입니다. IT와 전기차 전시관이 구분이 사라지고 삼성전자는 1000평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AI, 한국보다 앞설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CS2024 관련된 수혜주 역시 함께 찾아보기로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2의 렉나자 나올까? 메가딜 뜨거운 관심. 네, 이번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 행사로 꼽혀지고 있죠. 오늘부터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이 될 예정이고요. 과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여러 빅딜이 이곳을 계기로 이루어졌었던 만큼 올해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공식 초청을 받아 글로벌 투자자들의 앞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 6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메인 트랙 세션의 무대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바이오팜과 유한양의 카카오 헬스케어,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올해 행사에서는 전 세계 600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함께 8천여 명의 기업 및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을 할 전망입니다. 통상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순으로 메인 트랙 발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보다 하루 앞당겨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차별화된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경쟁력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이번 합병과 더불어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매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출시한 뇌전증 신약 치료제 역시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유한양행은 신약인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건데요. 이를 계기로 체결된 빅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년째 메인트랙 무대에 오릅니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서진석 회장 출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유한양행 등 4곳이 세션을 발표할 건데 신약 개발 등 현황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소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커머스와 미디어 두 토끼 잡고 턴 어라운드. 이번에는 CJ E&M 소식 전달드립니다. CJ E&M 턴 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이죠. 올해 커머스와 미디어 부문 수익성 모두 잡아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주가가 회복되면서 저점 대비 40%가량 이미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필수적이고 또 여전하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CJ E&M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12%가량 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평가 속에서 5조 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9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브랜드웍스 코리아를 통해서 커머스 미디어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커머스 부문 사업 경쟁력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광고 업황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고꾸라졌었던 미디어 부문 역시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호재로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사 투자 유치를 받은 것도 긍정적이고 향후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역시 개선이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 매출 12.7%가량 늘면서 5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40%나 이미 올랐지만 일본 투자 유치 등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하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삼성 액티브 3호는 기후테크, 신재생, 인프라의 분산 투자. 네, 이번에는 ETF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이번 기후테크 ETF 이달 중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독자적으로 첫 ETF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기후테크 즉 기후와 기술에 투자하는 상품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IRA 등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금리 인하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업황과 주가 모두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인데요. 기후테크 ETF는 차세대 전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와 수소, 태양광, 풍력 섹터를 각각 20%씩 분산 투자하는 데 주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공급 처리 시설, 그린 유틸리티 섹터를 10%씩 편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국가별로는 미국 50%, 유럽 30%, 한국 20%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1위 생산국이지만 미국 IRA로 수출 제약이 커진 중국은 제외되고요. 테슬라와 블룸에너지, 넥스테라 에너지 등 해외 주식 20곳과 한화솔루션, 두산 등 국내 주식 10개를 편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에 분산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AI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달 중순 중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책 지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는 수혜주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